해수가 우화를 만날 때 절지 또는 암압, 오해 암압, 여름철에는 우화가 해수를 반겨하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는 막 땅이 갈라지고 갈증이 나고 하니까 해수 물을 반기는 거예요. 반기하고, 겨울철에는 해수가 우화를 반기한다. 이때는 뭐예요? 해수가 겨울철에 이제 꽁꽁 얼어가니까 따뜻한 불이 그리우니까 우화를 반기는 거예요. 우화와 해수는 해수가 우화를 만나면은 절지이고, 우중 정화와 해중 임수가 암압이 되고, 또 오중 기토와 해중 간목이 갑기압토로 강한 암압이 된다. 그러니까 정임압, 갑기압 두 개가 이렇게 암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으로 묶이면은 활동이 정지되고, 묶였을 때 천간의 동태를 잘 봐야 한다. 천간의 동태를 잘 보라는 얘기는, 천간에 예를 들어 간목이 있다. 그럼 간목이 오중기토를 갑기압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럼 암압으로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천간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임수가 정임압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럼 암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오화를 만나면 해수는 오화를 수국화하여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오화가 해수에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의 동태를 잘 봐야 하는데, 천간의 임계수가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오중 병정화 불이 꺼지고, 천간에 목화가 투관이 되어 있으면은 물이 증발이 된다. 해중 임수가. 그래서 천간에 병정화가 있는데 오화가 들어오면은 해수는 증발되어서 없어지니 이때 타격을 받는다. 해수는 차가운 글자이니 사주가 차가울 때는 오화가 들어오면은 오화를 반긴다. 이건 뭐예요? 용신이에요, 용신. 오화를 반긴다는 거는 오화를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이런 암압으로 묶이지가 않아요, 용신으로 쓸 때는. 또 간압으로 묶였을 때도 천간의 조합을 잘 봐야 한다. 해수일주 천간으로 목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은 수화기제가 되어, 수화기제는 뭐냐면은 물과 불이 균형이 알맞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걸 수화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화기제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국화를 당하지도 않고, 물이 불을 끄지도 않고, 불이 물을 증발시키지도 않고, 두 개 사이좋게 아주 잘 있는 그러한 모습.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가서 이때는 뭐 수도 좋고 화도 좋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화는 너무 뜨거운데 시원한 물이 들어오니까 좋고, 물은 너무 차가워서 얼으려고 하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좋고. 이게 수화기제예요. 수화기제는 물과 불이 균형이 알맞게 잘 맞아가지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수화기제. 자수는 오화를 충하여 분발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해수는 오화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자수는 좌우충으로 분발시킨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해수는 오화를 완전히 불을 꺼버려가지고 무력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사주에서 건토의 작용이나 간목이 있어야만이 해수에게 오화가 닫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오화가 이게 임수에 의해서 불이 안 꺼지려면은 사주가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뜨거워야. 여름철에는 화왕절인데, 화가 아주 왕한 그런 계절인데, 왕성한 화기를 가진 오화가 너무 조열하니 조후가 필요하게 되어서 해수를 반긴다. 그러니까 해수는 조후용으로 반긴다. 5월달에 뜨거운 계절에는 조후로 해수를 반긴다. 겨울철에는 수왕절인데, 수가 아주 왕한 계절인데, 해수 역시 왕한 수기이니
꽁꽁 얼어버리는 격이 되니 따뜻함을 반긴다. 따뜻함을 반기니까 뭐예요? 오화가 들어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지지의 이 난강망에서는 계절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계절에 오화이냐, 어느 계절에 해수이냐. 그러면은 물이 필요한 계절에 오화 같으면은 물은 용신이 되는 거고, 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물이 더 들어오면 오화는 불이 꺼져. 이런 상태에서는 해수는 기신이 되고,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서 물과 불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는데 강한 쪽이 운에서 또 들어왔어요. 그럼 치우쳐 있는 쪽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치우쳐 있는 게 재성에 해당한다. 그럼 완전 파산,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치우쳐 있는 게 인수다. 그런데 이게 죽어버렸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고, 인수니까 내가 학문 공부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거고. 겨운 추운 계절에는 차가운 해수는 따뜻한 오화를 반긴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아닌 계절에도 해중의 임수와 오중의 정화가 정이만목으로 암합을 이루니 서로가 유정하여, 그러니까 서로가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이. 오화와 해수는 서로 반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가 수나 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만 않는다면은 서로가 반기는 관계이다. 해중에는 무갑임이 암장되어 있고 오중에는 병기정이 암장되어 있는데, 해중의 정기인 임수와, 그러니까 해중 이 본기 여기서 정기, 본기가 임수와 오중의 정기, 오중의 본기인 정화가 합을 이루니 서로 유정하다. 정이 있다. 해수는 물의 정기이니 기름으로 비유하는데, 오화와 만나면은 물에 기름을 넣는 격이 되어서 오화가 더 잘 타오르게 되니 오화는 해수를 반긴다. 해수가 미토를 만나면은 해미 반국을 이루고, 해수와 미토를 만나면 반합이 되고 천간에 간목이 투간이 되면은 묘목, 제왕성, 목야왕, 제왕성이 빠졌더라도 해묘미 목국을 이룬 것으로 본다. 그런데 천간에 갑을목이 투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반국은 반국이지만 힘이 전혀 없는 가짜의 반국이에요. 가짜의 합을 가합이라고 그래. 가합. 반국을 짰지만 힘이 전혀 없어요. 해수가 미토를 만나면은 제왕성인 묘목이 빠졌기 때문에 가합으로 본다. 해중간목과 미중기토가 갑기합토를 한다. 갑기합토로 변해버렸으니까 뭐예요? 해수는 토에 의해서 물기운을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임수가 이 뜨거운 열토에 물이 그냥 흡수돼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에 의해서 해수가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목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된다. 그러니까 미토는 아주 뜨거운 열토인데 해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촉촉한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 갑을목이 있으면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로 바뀐다. 해수가 미토를 만나고 사주에서 임계수, 자수 등 수가 너무 많으면은 미토는 제왕토 역할을 못하고, 미토는 모래흙이란 말이에요. 모래흙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물을 막지는 못해요. 강한 물살에 쓸리고 만다. 사주는 암합에서 글자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육친관계 인생사가 결정이 된다. 해수가 미토를 만나면은 물도 없어지고 토도 없어지고 목국으로 변하니까요. 해묘미 목국으로 변하잖아요. 목으로 변하니까 물도 없어지고 토도 없어지고, 그래서 물도 없어지고 토도 없어지고 목으로 가니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가 온다. 육신적인 문제.
만약 해수가 남편일 때 미토를 만나면은 남편궁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목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목으로. 그 다음에 초목을 키울 계절에 태어난 사주에 해미 목국을 이루면은 마른 토양인 미토에 맑고 깨끗한 해수가 침투하여 진토로 바뀌니 초목을 잘 키울 준비가 되어 길하다. 이거 만약에 해수가 남편일 때 목으로 변한다겠어요. 그럼 이게 남편이에요. 해수가 남편이 되려면은 병정화 일주가 되겠죠. 병정화 일주는 이게 남편이에요. 그럼 목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목으로 변하면 뭐예요? 수생목이니까 식상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편의 마음은 오직 머리가 탁 온 정신이 식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식상은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남편은 가정은 안 돌보고 완전 일에 빠져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 병정화 일주가 횟수가 남편일 때 네. 그러면 목으로 바뀌면 그 남편의 글자가 식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기 병정화 일주 남편이 바뀐다고요. 남편의 마음이 바뀐다. 네. 이게 나예요, 나. 네, 네. 네. 병정화는 나예요. 태수는 수국하니까 남편이죠. 네, 네. 남편이 미토를 만났어요. 미토를 만났으면은 토국 수니까 남편한테는 관이란 말이에요. 네. 남편한테는 관이고 이게 해묘미 목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수생목이니까 이게 식상이에요. 네. 이거는 남편의 관이에요. 나 말고 남편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목으로 갔다는 얘기는 식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생목으로 갔어요. 목이면은 내 입장에서는 목수생화니까 인수죠. 인수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수로 바뀌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완전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일에 빠져서 가정도 안 돌보고. 그리고 또 식상은 사주가 안 좋으면은 노름, 도박, 게임 이게 다 식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인들, 인간문화재들 이런 사람들은 뭐야? 그냥 오직 그거에만 막 평생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집에 마누라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완전 여기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어요. 인수로. 나한테는 인수란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상은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식상은 취미 생활도 되니까 남편이 오직 낚시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가정 팽개치고 낚시터에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다 텐트 쳐놓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완전히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초목을 키울 계절에 초목을 키울 계절에 태어난 사주에 그러니까 초목을 키울 계절이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되겠죠. 예,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주에 해미 목국을 이루면은 마른 토양인 미토에 맑고 깨끗한 해수가 침투하여 진토로 바뀌니 초목을 잘 키울 준비가 되어 길하다. 그러니까 뭐 사주가 초목을 키우는 사주다. 그러면 해수와 미토가 만났어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왜? 가벌목이 미토에다가 이 바짝 마른 열토에다가 뜨거운 땅에다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해수가 와가지고 이거 촉촉하게 옥토로 바꿔버리니까 무지하게 좋겠죠. 그럼 뭔 얘기냐면은 좋은 땅에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뭐예요? 내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서 수분 공급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인간으로 치면은 뭐야?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게 굉장히 열악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운이 바뀌면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내 하는 일들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수월하게 잘 돼요. 하는 일들이 뭐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여기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는 일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는 그 일, 그 환경, 모든 조건들이 최악 조건이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해미 반국이 튀면서부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농사를 지려면 땅이 꽁꽁 얼어서 농사 지려면 너무 힘들어. 막 그냥 비닐하우스를 쳐야 되고 막 난로를 펴야 되고. 그런데 봄 여름이 오니까 뭐예요? 이게 난로를 안 펴도 되고 그냥 씨앗 뿌려놓고 그냥 대충 해놔도 지네들이 알아서 잘 커요. 알아서 노력을 크게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진짜 내가 원하는 바를, 뜻하는 바를 이룰까 말까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운이 바뀌면서부터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설렁설렁 해도 그냥 일이 그냥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돈도 쉽게 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생이, 그러니까 음력 10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미토를 보아서 목국을 형성하면은 추운 겨울에 초목이 자랄 계절이 아니어서 쓸모가 없다. 다만 미토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를 키울 계절이냐, 나무를 키우지 않을 계절이냐. 나무를 키울 계절이란 얘기는 뭐예요? 봄과 여름에 해수가 미토를 만나느냐, 아니면은 가을과 겨울에 해수가 미토를 만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줄에는 봄, 여름에 해수와 미토가 만난 상태이고, 지금 이 줄은 해월생이니까 뭐예요? 겨울에, 초겨울에 미토를 만난 거예요. 이때는 뭐 나무를 키울 계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월생이 미토를 보아서 목국을 형성하면은 추운 계절에는 초목이 자랄 계절이 아니어서 쓸모가 없다. 이때는 뭐야? 해수가 미토를 만나봐야 쓸모가 없다. 다만 미토는 열토이니 조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미토를 만나서 나무를 키울 수는 없지만, 내가 물이 얼어가는 아주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이때 따뜻하게 해주니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를 키울 수는 없지만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는 좋다. 사주가 조우가 되어 있으면은 살기가 편하고, 조우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주 삶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조우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런데 조우가 다 잘 돼 있는데 한 사람만 조우가 안 됐어요. 그럼 4명은 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못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통받고 있어요. 미중의 정화가 온기를 함유하니 미중의 정화를 취용한다. 미월생의 해수를 보면은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있는 격이니 길하다. 또 해수가 미토를 만날 때 대체적으로 나쁜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쁜 게 별로 없다는 얘기는 물과 풀이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수가 미토를 만날 때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질 때는 언제냐? 봄, 여름철에 사주에 화가 많은 상태에서 해수날 태어나는데 4월, 5월 이때 태어난 해수예요. 그런데 운에서 미토가 또 왔어. 그러면은 그때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화가 더욱 강해지니까. 해수가 신금을 만날 때 해가 터지죠. 경금의 절지는 신금이고 경금의 병지는 해수이니, 신금이 해수를 만나면은
병에 걸린 격이 되니 불길하다. 해수는 넓은 바다, 호수, 신금은 지하수가 아주 끝없이 콸콸콸콸 쏟아나는 그런 금생수를 해주는 샘물. 그러면 넓은 바다가 지하수가 막 계속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금생수를 해줘도 크게 고마운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물이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해수가 신금을 만나면 해중 임수로도 충분한데, 신금이 금생수를 하니 물이 범람하여 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 범람하니까 여기서 해가 터지는 거예요. 또 신의 해가 터져서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화가 용신이에요. 화가 용신인데, 예를 들어 술토 하나가 달랑 있어요. 그럼 술중 정화, 사주에서 불이라고는 술중 정화 달랑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해수날 태어났는데 운에서 신금이 또 왔어요. 그럼 막 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지무지하게 소중한데 이거를 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용신의 불이 꺼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또 이게 조우를 갖추고 있는데 조우가 꺼지니까 안 죽으면 뭐야? 완전히 노숙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수가 신금을 만날 때 천간으로 목화가 있으면은 많이 완화가 되고, 목화가 없을 때, 목화가 없고 임계수가 투관이 돼 있어요. 그럼 뭐야? 금수가 투관이 돼 있을 때, 이때 목화가 없으면서 신금과 해수가 만날 때는 신의 해가 터진다. 그러니까 신의 해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천간에 임계수가 투관이 돼 있느냐, 병정화가 투관이 돼 있느냐, 화가 많은 상태에서 신금이 오면은 좋겠죠. 그런데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가 강한 상태에서 신금이 오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신의 해가 터질 때 천간에 목화가 없는 경우는 해중 간목이 신중 경금을 만나서 암장에서 갑경충이 터지고, 갑경충이 터지면은 다음 달에 얼마 해줄게 해서 해중 간목에게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약속했던 것들을 다 깨버린다. 신의 해가 터지면은 해중 간목의 신중 경금한테 갑경충으로 피해를 입는다. 갑경충이 터지면은 약속과 희망이 깨진다는 암시가 있다. 천간으로 목화가 있으면은 금생수로 해중 간목 나무에게 물을 주고 또 조우를 시켜주니 오히려 좋아진다. 천간으로 목화가 많으면은 신의 해는 터지지 않는다. 김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수가 이제 일지나 월지에 해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월에 해수가 있을 때, 월을 기준으로 해수를 놓고 자수를 만나고 축토를 만나고 뭐 신금을 만나고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보살님 지금 월에 지금 해수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 김보살님은 금은 용신이에요. 신의 해가 터진다는 얘기는 용신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금수가 용신인데 신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신의 해가 터지느냐 신의 해가 안 터지느냐. 그럼 내 지나온 과거를 보세요. 병신년에 좋았죠. 병신년에 좋았다는 얘기는 천간에 임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계수가 있었으면 뭐예요? 안전이가 임계수가 병정화가 없고 임계수가 있다. 물이 범람을 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병정화가 있잖아요. 병정화가 있으니까 무지하게 좋은 거죠. 이게 신금이 들어오면은. 지금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신금이 요거 하나 가지고 달랑 지금 이 뜨거운 나의 사주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신금이 와서 얘한테 힘을 보태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럼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좋겠어요?
금수가 용신이라고 했잖아요.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죠. 나한테는 가을과 겨울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운이에요. 천간에 병정화가 떴어요. 희의 오화가 있어요. 월에 술중 정화, 불창구까지 있어요. 그럼 화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에 해수는 있지만 이 해수는 천간으로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뜨거운 기운이 오기보다는 시원한 기운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시원한 기운이 오는 게 좋으니까 뭐 금수가 용신이죠. 금수가 용신이라는 얘기는 이건 가을과 겨울이에요. 가을과 겨울에는 나한테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라 그런 뜻이에요. 봄, 여름은 안 좋은 거죠. 봄, 여름은 뭐예요? 이거를 증발시키죠. 이거를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나의 용신을.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는 안 좋은 거예요. 10년 운에서도 그래요. 1년 운에서도 그래요. 1년 운에서도 신유술 해자축 이운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지금 올해 해예요. 그러면 신유술 해자축 들어오는 운에는 좋고 임묘진 사오미 요때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물기운이 증발이 되니까 나의 용신의 기운이 빼앗기니까 봄과 여름은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신이 뭐 목화다 아니면 금수다 이거를 계절로 바꿔서 이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계절로 바꿔서 그럼 어느 계절이 좋은지 또 1년 운이 들어올 때 사오미 대운이 들어올 때가 좋은지 해자축 대운이 들어올 때가 좋은지 이거를 보고서 내 운을 보고 내 용신의 운이 들어올 때 신유술 해자축 6년간은 좋고 인묘진 사오미